BOJ 2146번 다리 만들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섬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있고 칸이 오바이오라고 치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번 이동하면 이쪽 섬에서 오른쪽 섬으로 이동할 수 있죠. 그러면 다리의 길이는 여기 하나, 뒤꿈치 부분에서 다리 길이는 2가 됩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이제 비읍패스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하나 생기죠. 왜냐면 섬이 전부 다 1로 똑같기 때문에 코드에서 BFS로 루핑을 했을 때 루프를 했을 때 네 방향으로 만약에 가겠죠. 보통 D4Y 저희 이렇게 주로 자주 코딩 이렇게 주로 코딩하니까 이렇게 하면 네 방향으로 갈 거예요. 이제 여기서 왼쪽, 오른쪽, 위아래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이동해서 간 지점이 나도 1이고 나도 1인데 코딩해 보면 이게 바로 옆에 칸을 이동해서 1인 건지 아니면 이게 건너 가서 옆에 섬을 만나가지고 1인 건지 이게 좀 알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푸신 코드를 조금 봤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푸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바다와 닿아 있는 이제 여기는 0이잖아요. 여기 바다입니다. 0이니까. 이렇게 바다와 닿아 있는 걸 구하는 방법으로 가시는 분도 봤어요. 이렇게 해도 답은 구할 수 있지만 일단 이걸 또 코딩을 해야 되고 이 영역을 찾기 위해서 또 코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좀 어떤 방법으로 풀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섬에 인덱스를 다 매겨보는 거예요. 예. 문제에서 주어질 때는 다 똑같이 1로 주어졌지만 이렇게 아까 다시 그려보면 1로 주어졌지만 이제 이 부분만 다시 써본다고 하면 전체 n 곱하기 m인가? n밖에 없네요. 전체 n이니까 전체 칸수가 n 곱하기 n이겠죠. 그럼 이제 n 제곱인데 그러면 이 n 제곱인 맵 위에 섬의 개수가 제일 많다고 쳐도 n 제곱보다 클 수가 없잖아요. x 섬수 그러면 n 제곱이라고 놓고 여기서 n 제곱에서 하나씩 빼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0이 아닌 지점을 만났어요. 루핑을 두 번 해야 됩니다. 점점점 n까지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루프 한 번 더 1부터 n까지 해서 이렇게 여기는 n제곱 여기도 n제곱 여기도 n제곱 이렇게 해줘요. BFS로 여기서 시작하면 끝났죠. 이쪽도 있잖아요. 두 번째 섬 그러면 여기는 1 하지 말고 n제곱 마이너스 1 여기는 n제곱 마이너스 1 여기도 n제곱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BFS를 해서 n제곱을 어사인하고 그 다음에 어사인이 끝났으면 실제로 섬의 인덱스를 한 칸 감소시켜서 다시 이렇게 섬의 아이디를 어사인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면 그러면 이 판에 실제 문제를 푸는 코드 이거는 섬의 아이디를 정하는 거 이렇게 섬의 아이디를 정한 다음에 그냥 똑같이 두 번을 가는 거예요. 그냥 점점점 n이겠죠. 또 한 번의 루프가 있고 그러면 이때 시작하는 위치면 뭐하라의 아이디라고 했나? 예, 그러니까 시작하는 위치의 아이디를 VFS로 실제로 다른 섬까지 가는 코드에 넣어줍니다. 여기다 이거를 인자로 넣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섬을 지나서 여기에 도착했을 때는 이 아이디랑 상대편 섬의 아이디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다른 섬.
왜냐하면 여기서 처음에는 n제곱, 그 다음 섬에는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어사인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아까 처음에 잠깐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할 때 이렇게 물에 닿아 있는 이런 칸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 이 BFS 코드 안에서 어떤 걸 하면 되냐면 내가 큐에 어떤 위치를 넣을 거잖아요. 이 위치를 넣을 때 이 위치에 이 위치를 뭐 IJ라고 치면 이 위치가 맵에 IJ를 가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랑 다를 때만 네, 이 아이디 처음에 시작했던 아이디랑 다를 때만 여기에 넣어주면 큐에다가 넣어주면 이렇게 해안선이라고 할까요? 바다가 닿아 있는 땅을 굳이 찾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시작했다고 하면 여기 말고 딴 데로 하죠. 조금 뒤로 돌려서 나와라 지우개. 자, 이렇게 시작했다고 하면 만약에 여기서 시작했다고 하면 여기도 나랑 똑같은 칸이고 나랑 똑같고 나랑 똑같고 똑같겠죠. 아, 이게 A라고 적었네. 그럼 N제곱으로 다시 적어볼게요. N제곱이요. 제곱. 제곱. 아, 이거 꼭 N제곱으로 안 해도 돼요. 예. 사실 이거 따지면 이제 N제곱의 4분의 1 정도 나오려나? 예, 최대 섬의 개수는 왜냐면 한 칸이 비워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냥 코딩할 때는 그냥 N제곱으로 했어요. 예. 여기 문제의 조건상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여기 N도 뭐 그렇게 크지 않아서 대기하의 자연수.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요 위치에서 했다고 치면 여기 이제 벽이고 치면 나랑 아이디가 똑같은 거죠. 이 땅도 아이디가 똑같네. 이 땅도 아이디가 똑같아. 그러면 그냥 0으로 리턴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가는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라고 하면 여기가 칸이 잘려 있다고 치고 이 지점에서 시작했다고 하면 이쪽으로는 갈 수 없고 위도 갈 수 없고 아래로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건너가다가 어떤 위치를 만났는데 여긴 n 제곱에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나는 나의 오리지널 아이디는 n 제곱인데 가봤더니 나랑 달라. 얘는 왜냐면 n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내가 다른 섬에 도착했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이 값을 다리의 길이로 보는 거죠. 아마 코드에서는 랭스 오브 브릿지로 했던 것 같아요. 예. DG 예. 랭스 오브 브릿지로 했던 것 같아요. 요거 할 때 하나 가지 팁은 처음에 시작할 때 잘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시작했다고 하면 한 칸 갔죠. 여기가 만약에 좋아서 뭐 바다였다고 쳐요. 두 칸 갔어요. 이제 길이가 2죠. 세 번째를 가봐야 실제로 여기가 n제곱 마이너스 1인 어떤 새로운 섬이라면 여기가 n제곱 섬이고 사실은 세 번째 칸까지 가본 거죠. 세 칸을 이동해 보고 나서야 이 다리의 길이가 움직인 길이 뭐 랭스라고 치면 코드에서는 아마 이걸로 했는데 랭스 빼기 1인 거죠. 실제 다리의 길이는. 그래서 시작값을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코드에서 리턴할 때 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이면 BFS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리고 BFS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어느 위치 뭐 이렇게 돼 있다고 2부터 시작하죠. 2 기억 치고 만약에 1
그리고 이렇게 섬이 두 개가 있다고 치면 쭉 가서 만나면 여기서 리턴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다 가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한 위치에서 항상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예. 따라서 어느 위치에서 가서 만나기만 하면 다른 섬을 그 위치의 길이를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조금 보기 예쁘게 색깔을 칠해 볼게요. 자, 처음에 움직이는 거 노란색. 첫 움직임 노란색입니다. 자, 그 다음, 어이구, 후드가 나왔네. 그 다음 칸은, 예.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죠. 자, 그 다음 칸은, 나와라 메뉴. 자,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제, 이번에, 여기까지 온 다음에 딱 만나는 거죠. 그러면 총 이동한 길이는 4칸. 4칸을 이동했는데, 이제 다리 길이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시작해서 만났다고 치면, 이 만났을 때가 항상 최단 거리가 돼요. 이 지점에서는. 그래서 이걸 다 가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건 BFS로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한 칸씩 딱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좀 코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문한 곳을 방문하지 않기 위해서 비지티드 맵을 일단 입력을 받아요. 그 다음에 아이디 오브 아일랜드, 총 처음 시작값은 n제곱으로 시작하고, 어떤 지점이 현재 섬의 아이디보다 작을 때, 그리고 그 위치가 바다가 아닐 때, 실제로 여기에 set id of island로 가서 실제로 그 위치에서 BFS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Q를 어사인하고 시작 위치에서 계속 한 칸씩 벗어나면서 맵 안에 위치 있고, 처음에 아이디가 똑같다면, 시작한 위치가 똑같다면 Q에다 놓고 계속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맵에다가 실제로 내가 원하는 아이디를 지정하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n제곱이 한 번 끝났어요. 끝나고 지금 n제곱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 감소하니까, 이게 감소하니까 이렇게 한번 여기를 2로 칠해놨으면 실제로 한번 if문을 빠져나오면 44 라인을 빠져나오면 다 2라고 바뀌어 있겠죠. 그렇고 다음번 섬 아이디는 1이 되니까 실제로 이 조건에 걸려서 섬의 아이디가 유니크하게 어사인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섬의 아이디를 1을 말고 각각 섬마다 다른 아이디를 가지도록 하고, 썰프2로 가면 이제 모든 위치마다 바다가 아니면 플러드 필로 길이를 재보는 거예요. 다리 길이를. 한번 이 코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시작한 곳에 섬의 아이디를 가지고, 일단 섬의 길이는 0번, 방문한 곳은 또 방문하면 안 되니까 이 함수는 2차원 배열을 그냥 초기해주는 자바 함수예요. 처음 시작 위치를 넣고 Q의 랭스가 0이 아니면, 그래서 실제로 한번 길이를 받아하고 이 길이만큼 돌게 되죠. 하나를 걷어와서 여기는 받아왔으니까 이제 방문한 걸로 치고, 이 위치가 0보다 크고 내가 왔던 프롬 아이디보다 다르다고 하면 나는 바다를 건너서 다른 섬에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섬의 길이를 아까 얘기했듯이 4칸 건너가야 실제로 여기 보면 다음번 땅에 도착하니까 4칸에서 한 칸을 빼줘야겠죠. 그래서 빼기 1을 해줍니다. 이제 아니라면 이제 BFS로 한 칸씩 뻗어가야겠죠.
dipy는 이런 식으로 미리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ij 값을 어떤 시작점이 있을 때 그 위치에 전후 좌우로 하면 안 되고 왼쪽 오른쪽 위아래 위에 있는 칸을 인덱스로 이렇게 미리 코딩을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할 네 방향의 위치를 찾고 그 위치가 맵 안에 있는지, 왜냐면 끝에 부분인데 왼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맵 바뀌니까 일단은 그런 걸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내가 시작한 위치랑 다를 때, 왜 그러냐면 이게 같은 데도 가면 굳이 만약에 이게 실제로 프로마이드랑 다를 때 조건을 줘서 실제로 이런 쪽 방향으로는 못 가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건너게끔 이게 해주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방문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실제로 방문하겠다라고 하고 큐에 위치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쭉 루핑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여기에 걸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에서는 항상 2개 이상의 섬이 여기 써 있어요. 항상 2개 이상의 섬이 있는 데이터만 입력을 주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걸리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예외 처리가 조금 간단한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루핑을 한 번 더 해서 가장 짧은 다리의 길이를 이렇게 찾게 되면 94라인이죠. 이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